여러분, 혹시 이 영상 클릭하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아,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제대로 보고 공부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볼 동영상 폴더의 저장 버튼을 누르려는데 이미 저장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죠. 분명 저장은 해뒀는데 본 기억은 없고 다시 보려니 벌써 몇 달 전 영상인 경우 말입니다. 네,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은행원으로 살았습니다. 숫자에 밝아야 하고 이런 한 장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살벌한 창고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런 제가 은행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 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쓰레기 하나 제때 못 버리고 노트북 앞에 앉기까지 50분이 넘게 걸리는 소위 말하는 의지박약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뻔한 자기계발서의 조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혹은 노력하세요 라는 말은 저도 지겹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말고 의지를 버려야 산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년차 은행원이었던 제가 왜 ADHD라는 진단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업가로 일어서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소소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ADHD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원 시절에는 일을 꽤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셔터를 올리고 몰려드는 고객을 응대하고 마감 정산을 하고 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은행이라는 조직이 만들어둔 완벽한 통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을 어기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눈앞에 고객이 줄을 서 있으면 딴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는 실시간으로 제 단말기 전산망을 모니터링하죠. 제 뇌가 딴 생각을 하거나 멍을 때릴 틈을 전혀 주지 않는 아주 강력한 외부 압박이 저를 지탱해 준 겁니다. 그런데 내 사업을 시작하며 그 외적 통제가 사라지자마자 제 전두엽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는 나만의 사무실 혹은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펴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까지 가는 그 짧은 3m 거리가 저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자, 유튜브 하나만 보고 시작하자, 아직 자료가 덜 모였어 라며 미루는 동안 제 사업의 성과는 멈췄고 통장 잔고는 야금야금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10년 동안 금융 전문가로 자부하던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왜 우리는 집만 오면 혹은 자율성이 주어지면 이토록 무력해지는 걸까요? 우리 뇌, 특히 ADHD 성향이 있는 뇌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남들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오늘을 마감이라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었지만 사업은 다릅니다. 오늘 내가 상세 페이지 하나 공들여 만든다고 해서 내일 당장 1억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보상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데 우리 뇌는 지금 당장 즐거운 자극을 원합니다. 집은 그야말로 즉각적인 도파민의 지뢰밭입니다. 누우면 편한 침대, 열면 맛있는 게 가득한 냉장고, 손만 뻗으면 있는 스마트폰. 미래의 거대한 성공보다 지금 당장의 쇼폼 영상 하나가 우리 뇌에게는 훨씬 강력한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보상 회로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 차단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침대가 있는 거 보셨나요? 절대 없죠. 저는 집에서 일을 할 때 침대가 보이는 공간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거실 식탁도 위험합니다. 밥 먹고 싶어지거든요. 저는 아주 좁은 베란다나 창고 같은 공간으로 책상을 옮겼습니다. 오직 일만 할 수 있는 시각적 자극이 차단된 곳으로 저를 유배 보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를 본 건 스마트폰 금고였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핸드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물리적으로 잠궈버렸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핸드폰을 안 보겠다고 다짐하는 건 다이어트 중에 눈앞에 갓 구운 치킨을 두고 안 먹겠다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냥 치킨을 치우는 게 답입니다. 내 눈에서 자극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은행원 출신의 제가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성 시스템입니다. 혼자서 안 되면 타인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저는 제 의지력을 0%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가장 아까워하는 돈과 타인과의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노트북 화면을 켜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증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죠. 만약 인증을 못하면 벌금을 냈습니다. 은행 시절에 지점장님께 보고하듯 저는 지금도 일부러 외주 파트너나 협업하는 분들과 무리하게라도 미팅 일정을 잡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라고 일단 뱉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나면 제 뇌는 그제서야 비로소 비상세트를 포정하고 은행원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움직이게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촘촘한 그물망 같은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입니다. 저도 은행원 출신이라서 이런 한 장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었죠. 사업 기획서를 쓸 때도 완벽하게 조사해서 한 번에 끝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시작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그 욕심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시간을 만듭니다. 저는 이걸 60%의 법칙으로 깨부셨습니다. 은행 문을 열 때 모든 직원이 100% 컨디션이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야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첫 손님과 대면할 때 목소리가 풀리지 않아 갈라지기도 했어요. 손님을 받아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됩니다.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기분이 엉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딱 5분만 앉아서 파일 이름이라도 만들자고 스스로와 약속하세요. 오늘 8시간 집중하기가 아니라 지금 딱 5분만 엑셀창 열기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신기하게 일단 오픈하면 손님이 오듯 우리 뇌도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10분, 20분은 더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겪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도서관 가기로 큰 소리 쳐놓고 오후 3시까지 침대에 누워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난 역시 안 돼. 은행 그만두고 사업은 무슨 그냥 쓰레기구나 라며 스스로에게 매정한 비난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 안 썼다고 글자 안 보인다고 자책하며 울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안경을 찾았습니다. ADHD인 사람에게 환경 설계는 바로 그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이 없어서 안 보인 것이지 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미루는 날이 생겨도 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왜 내 뇌가 멈췄을까? 아, 책상 위에 어제 보던 잡지가 놓여 있었구나. 내일은 저걸 치우고 시작해보자. 이렇게 자책할 에너지를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전산사고가 나면 담당자를 비난하는 것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은행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ADHD는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몰입하면 누구보다 폭발적인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가진 겁니다. 다만 그 엔진이 너무 고성능이라 제어 장치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할 뿐입니다. 저도 10년 넘게 몸담았던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사업가로 살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데이터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은행원 출신도 그 딱딱한 틀을 깨고 나와 저만의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만 정해보세요. 이 영상을 끄고 나중에 볼 동영상 폴더에 저장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의 제목 한 줄만 메모장에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혹은 목표를 향한 첫 번째 셔터를 올리는 동작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민들 저만 겪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 진짜 이상한가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졌거나 혹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둔다거나 나는 카페 한 곳만 정해서 거기서만 일한다 같은 여러분의 생존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강력한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 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